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할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 장에 어떻게 10% 넘게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또 10% 가까이 빠진 이유가 뭐냐? 외국인들의 패닉 상태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을 어떻게 다 던진 거예요. 동시에. 한꺼번에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던졌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다 강의했던 건데 월가의 이게 기본적인 이게 이게 생리예요. 이게 월가의 큰 손들도 그렇고 월가에서 기관 투자들도 그렇고 다 이래요. 생리가. 자,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요즘 그 ETF에서 QQQ 뭐 있어요. QQQ예요. 자, 이게 뭐냐? 3단 이게 어떻게 3단이에요. 3단. 3단 점프. 3단 점프를 한 게 3단 파생이 QQQ예요. 3단 파생. 파생이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그걸 갖다 일명 QQQ라고. 요즘 뭐 QQQ 하죠. 그거 안 좋아요. 나중에 망할 때 완전 원금 다 날려. 그거 잘못하면 QQQ 같은 거. 이게 어떻게 3단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건데, 자, 월가의, 내 재산이 어떻게, 내 생돈이 어떻게, 생돈이 어떻게 100조 원이 있는 사람이 있어. 월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생돈. 생돈 어떻게, 100조 원이 있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생돈, 100조 원. 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달러로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돈 그냥 생돈 100조 원. 자, 이건희 회장도 10조 원밖에 없어.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해요? 10조 원밖에 없어. 근데 월가에는 100조 원 굴리는 사람들이 이게 막 자기 돈, 생돈 어떻게 이렇게 대대로 그런 가문들이 있어. 대를 이어놓은 유태인 금융가 가문들 중에 보면 그 가문에서 어떻게 돼요? 100조 원을 굴려요. 거의 금융이에요, 얘네들. 돈을 다 금융에서 굴려요. 자, 생돈 100조 원이 있어. 현금으로 100조 원을 갖다가 주식을 딱 투자해요. 멋져 보이죠? 역사적으로 이게 유대의 금융 가문에는 그런 가문들이 많아요. 월가 쪽에. 이게 대대로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돈 100조 원이 있는, 내가 생돈 100조 원이 있어. 대대로 이제 이게 물려온 돈이야. 가문에서, 유대인 가문에서. 생돈 100조 원. 그런 집안들 많아요. 이게 월가 미국 쪽에 보면. 생돈 100조 원. 그럼 100조 원을 어떻게 주식을 딱 투자를 해? 멋져 보이죠? 월가의 큰 손이야. 월가의 큰 손이 어떻게 돼? 100조 원을 풀려. 월가 큰 손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갖다 월가의 큰 손이야. 월가의 큰 손. 자, 그냥 제 한 사례로 딱 할게요. 100조 원 있어요. 이런 집안들 많아요. 미국에. 월가 쪽에. 자, 100조 원. 이건희 회장 10조 원밖에 안 돼. 10배야. 10배가 되는 재산을 갖다 딱 주식에다 딱 투자를 해. 100조 원. 멋져 보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100조 원을 주식을 사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왜?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 100조 원이나 했는데 더 벌어요? 원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벌라고 해. 자, 그럼 100조 원, 내 생돈 현금 100조 원을 딱 넣었어. 주식으로 해가지고 다 쟁여놨어.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보통 이때 들어갈 때는 쉽게 우리나라 따라하자면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SK 하이닉스 같은 일명 우량주죠. 우량주에다 대부분 투자해요. 우량주에다 다 이렇게 투자를 해. 처음 여기 생현금. 그럼 우량주, 미국의 우량주에다 투자를 해. 미국에 있는 괜찮은 회사 우량주에다 투자를 해. 그러면 이런 우량주들은 어떻게 되냐면 싼 이자로 해서 담보 비율이 높게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줘요. 은행에서. 자, 은행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는 기본이 담보물의 60%까지가 빌려줘. 근데 어떻게 담보물이 굉장히 안전하고 이 100조 원 자산가가 신용이 좋아. 대대로 신용이 좋아. 그러면 얼마나 빌려주냐? 70조를 빌려줘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어떻게 돼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이 100조 원, 그 100조 원 주식을 갖다가 생현금으로 산 100조 원 그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떻게 70조 원을 빌려줘요. 그럼 이 70조 원까지 뭐 할까요? 당연히 주식을 사겠죠. 그럼 얘는 좀 약간 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뭐 여기다 저당을 잡는 건 아닌데 계약서상 그 저당이 잡혀. 저당을 잡혀가지고 해. 그럼 그럼 어떻게 냐? 그럼 70조 원 이거로 갖다가 돈을 빌린 거잖아. 그럼 70조로 또 주식을 사. 그러면 70조 원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냐? 보통 얘네들이 미국에 있는 좀 약간 저기 고위험 약간 좀 너무 이게 우량주는 재미가 없어. 그죠? 시세가 별로 올라지도 않아. 그럼 미국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주식들이 좀 약간 좀 이게 중급이나 이거는 이제 대형 우량주고 중급 이상, 중급에서 대형급 이상이 어떻게 해요? 안정적이면서도 좀 약간 주식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요. 70조 원짜리.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담보로서 어떻게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 70조 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 뭘 사냐? 이걸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하냐? 자, 이 70조 원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행으로 가져가면 은행에서 안 빌려줘요. 왜? 여기서 빌려줘요. 은행끼리도 네트워크가 다 연결됐어요. 자, 이 고객이 어느 은행에서 70조 주식 담보를 빌려줬으면 다른 은행에서 어떻게 빌려주지 말자. 왜? 예전에 그렇게 빌려줬다가 어떻게 은행이 파산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끼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담보를 해서 크게 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은행에서는 안 빌려줄 경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협약이 다 돼 있어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은행이 원금을 띄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네들 이 70조를 담보로 해서 어디로 가냐? 캐피탈로 가요. 70조짜리 주식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캐피탈로 가요. 그럼 캐피탈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은행에서는 안 빌려줘. 근데 캐피탈로 가면 빌려줘. 이 70원치 주식을 담보로 해요. 그러면 얼마 드냐?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얘네들은 좀 약간 이자가 센 만큼 많이 해줘. 그럼 어떻게 돼? 한 50조 원을 빌려줘. 이자를 더 받아야 돼. 그 담보물이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어떻게 돼? 담보물이 좀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돼? 70조 원 주식을 산 걸로 해서 얘네들한테 캐피탈을 가면 50조 원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진짜 눈깔 돌아가죠. 이제 이렇게 조하면 아유 그 1조 원 뭐 껌값이지 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양반 현금은 100조 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3단 파생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래. 여기서 한 번 더 내가면 3대 파생인데 이래. 여기 2단 파생인데요. 자, 이게 파생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1차 여기가 이것도 저건데 하여튼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파생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돈은 100조 원인데 100조 원 가지고 어떻게 얼마치 주식을 산 거예요? 220조 원치를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빌려가지고. 그럼 빚이 어떻게 돼요? 120조 원이 빚이야. 자기 현금보다도 빚이 더 많아.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캐피탈로 해서 빌린 이 50조 원은 대부분 어떻게 가냐? 좀 약간 수익이 많은 대로 이게 움직여. 월가에 원래 이게 이게 생리가 있네. 좀. 그럼 이 50조가 어떻게 되냐? 좀 고위험, 고리스크로 해가지고, 개발도상국가나 이런 데로 가. 자, 이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이 캐피탈에서 빌린 이 돈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그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일명 우량주들만 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거의 반 이상이 외국인 거예요. 다들 알겠지만 우선주는 봤더니 거의 한 80% 가까이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80%가 외국인 거더라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전력, 뭐 기타 등등 일명 무량주들이 있어. 이게 보면 외국이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이 많아요. 일명 무량주들이. 자, 이 50조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한국 주식에다 투자를 해요. 이게 시덥다 거고 믿지 못할 회사는 아예 투자를 안 해요. 자,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들한테만 투자해. 망하지 않을 회사. 자, 50조 원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제.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삼성전자, 포스코, 이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이거를 담보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 이거를 담보로 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대출해서 또 다른 주식을 사요. 한국에 있는 주식을. 이렇게 되면 3차 파생이죠. 3단계 파생이 이렇게 해서 완성돼요. 자, 삼성전자를 사놓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은 담보로서 굉장히 좋은 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를 50조 원 삼성전자 같은 회사 사놓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약간 대한민국에 있는 고위험 자금이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는 자금을 우리가 일명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투기성 자금. 언제든지 발을 딱 뺄 수 있는 투기성 자금으로 봐요. 일명 이걸 갖다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요. 자, 이게 캐피탈로부터 넘어오는 거예요. 캐피탈이 밀려온 돈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해서 국내 또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또 투자를 해요. 국내 이게 중소형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죠. 무량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3단 파생 상품이야, 이게.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겠죠. 자, 한국 주식을 들어가는데, 일명, 요 삼성전자 이 무량주죠. 무량주를 어떻게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를 사요. 쉽게 말하면 코스닥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요. 이런 경우에서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더 파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네들의 투자 방법이 이래요. 원래 이래. 기본이 3단 파생까지 가. 예전에 한 4단, 5단, 6단까지 파생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전 재산 날려가지고 폐가망신하고 자살하는 애들이 많이 생겨. 그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3단계까지가 딱 정석이야. 3단 파생이. 그래서 이게 3단 파생이야. 자, 이거를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했으면 이제 다 무릎팍 쳐야 돼. 야, 무릎팍 치고 하고 무릎팍 쳐야 돼. 무릎팍 안 치는 사람은 뭐야? 내 강의 들어도 헛들은 거야, 다 지금. 예전에 이거 많이 강했어,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미국 주식이 어떻게 해요? 감기에 걸리면 대한민국 주식은 어떻게 해요? 코로나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 아니, 독감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바뀌었어.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돼요? 감기 콜록 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주식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에 걸려요, 다. 코로나에 걸려. 자, 이런 말이 있어. 이게 이것 때문에. 야, 이거 녹화되나? 아이고, 이게 하도 중간에 저걸 해서. 다음에